자, 이제 16장입니다. Chapter 16 보겠습니다. Teaching Speaking. 말하기를 어렵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리스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말하기에 있어서 가르치는데 원칙들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과업들의 성격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티처가 스포큰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여기는 시험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상황별 교사의 행동들입니다. 어떻게 오류를 하는가 하지 트리트먼트를 하는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적 판단과 그것에 대한 근거 적기 과정이 1차 시험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오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가르치고자 하는 말하기를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 과업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언어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 이런 것들이 전체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 고리 accuracy와 flu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중거입니다. How should we prioritize to clearly important speaker goal of accurate? 이런 요소와 flu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accuracy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clear, articulate, grammatical, phonological 정도의 요소를 제시를 해서 교사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요소라든가, 유창함이라고 하는 것들, 자, 뭐 정확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추럴하게, 플로잉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창함에 대한 판단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unfortunately, such classrooms so strong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luency with the de-emphasized grammar and phonology. Many students manage to produce fairly fluent but barely comprehensible language. 이 부분이 자칫 잘못 적용했을 때 CLT의 문제점이다, 한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식 상승의 다양한 테크닉이 활용되어야 되는 교수 상황입니다. 의식적인 상승은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TBLT 수업의 본질적인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하나 정확한 언어가 사용이 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중간어 지식의 자동화된 상태를 우리는 fossilization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While fluency may in many communicative language courses be initial goal in language teaching. 자, 유창성 먼저 배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알파와 오메가이자, 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그 모든 이런 목표를 위한 핵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익스피리언스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의사소통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과업이 무엇인가, 학습 목표의 태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시된 문제의 학습 목표를 읽어내야 각각의 프로시저 하나하나가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왕좌왕 하나하나 별도로 활동 프로시저가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Accuracy is achieved to some extent, allowing students to focus on elements of phonology, grammar 등등등 언어 형태에 대한 의식을 올리는 형태의 목표가 accuracy다인데, 여러분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적용점은 정확성이 언제 배양이 됐느냐, 교사가 정확성 촉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게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를 하지 않았다, 정확성에 대한 의식 상승의 노력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시험에서는
단점이다, 약점이다,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서 내 생각대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의 하는 말에 경청하는 느낌으로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보고 있지만은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야 됩니다. 머리가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사장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건, 이케아에서 좋은 거 있어도 사고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힘들면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안 쉬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잘 쉬셔야 됩니다. complexity, 유창한 말하기가 요구되는 것이 복잡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grammatical, lexical complexity, 이것이 언어적인 요소에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방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복잡성, 언어적인 요소다라고 하면은 grammatical과 lexical complex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기에는 복잡성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실제 뭐뭐를 고려했다라고 해서 근거 쓰기로 제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To extent to which task involves within task planning and has found to be major contributor to complexity. 자, 이 과업의 요소가 pre와 within planning has been found to be major contributor to complexity and subsequently to both fluency and accuracy learners pro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업 중에 무엇을 교사가 도와줄 수 있는가의 난이도,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업의 난이도는 달라진다입니다. 자,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제 해결이죠. 과업의 이 태스크의 컴플리션이 해결인데, 이 과제는 항상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점점점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료의 도움이 많으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기회를 통하여 스캐폴딩이 제공되는 학습 상황이 이 과업의 난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학습자 중심의 해결입니다. GPD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는 교사는 땡땡을 했다, 피드백을 언제 주었다,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피드백을 주었다,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ffective factor, 자, 이 부분은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제공하는 하나의 큰 obstacl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learning to speak is anxiety generated over the task of blurting things out that sound ignorant, embarrassing, incomprehensible.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inhibition, 억제랑 관련이 있는 거입니다. 자, 이 halting, tentative, their attempt to be,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내가 얼마나 괜찮아, 그래서 뭐로 이어지냐라고 볼 수 있냐면은 WTC입니다. willing to communicate. 자, 이런 것들은 단순한 러닝 로그를 통하여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시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illing 해야 된다인데 아이가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됐는데 직소인데도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 틀릴까봐, 이런 것들은 willing 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interaction effect, 자, 말하기 어려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있어서 상호작용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Interactive nature of most communication.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conversation은 collaborative participants as participants engage in process of 줄치고요. meaning negotiation of meaning. 자, 이 부분을 대화 분석으로 가게 되면은 턴 테이킹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의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상대방 의도 파악입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의 의미 파악을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meaning negotiation. 자, 이 과정이 이제 인터랙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제가 이론 과정에서도 기출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은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으로 바로 이어져서 대화 자체가 중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는 대부분 사실은 정체는 무엇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오류입니다. 오류이나 이것은 전략적으로 뭡니까? 유창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서 내가 유창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교사가 깨닫고 그것을 뭐라고요?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느냐, 권장하지 않았느냐가 판단할 수 있는 큰 내용적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교육론은 결국 상황적인 상황 싸움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싸움입니다. 또 하나 더 여기는 이 부분은 잘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What he calls the interlocutor effect 이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입니다. interlocutor 자, interlocutor effect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difficulty of speaking task as gauged by skills of others 이라고 돼 있어. One's interlocutor. interlocutor는 누구입니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을 interlocutor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말하기, 내 유창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 능력이 뭡니까? 영향을 받는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나랑 친근함이 더 있으면은 나는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터러큐터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친숙함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colored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내 퍼포먼스가 바뀐다. 미스 김과 얘기할 때와 미시스 마이어라고 얘기할 때 내 언어 능력이 다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인터러큐터의 이펙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정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가 대화를 할 때 아이가 박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 너무 못하겠는데 김 선생님은 친구 같아. 화법이 친구 같아서 너무 좀 못해도 웃어주고 그래서 나 김 선생님이랑 더 친해. 말이 더 잘 돼. 인터러큐터의 이펙트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intelligibility 이 부분은 발음의 준거입니다. Non-native speakers are intelligible to native speaker인데 이 부분은 세그멘탈 측면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로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그멘탈의 발음이 정확하게 원어민과 같지 않아도 이해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non-native speaker의 영어의 어떤 준거, 원어민스러움 정도를 너무 원어민처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거는 교사들 사이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15 과정이 변경돼서 지금 새로 나오거든요. 곧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발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뭐 원어민이 아니지만은 너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발음이 이상해 이런 것보다 정확한 이해에 초점이 있는 것은
intelligibility에 대한 측면이다라고 해서 A 교사와 B 교사가 대화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intelligibilit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철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자 알고도 긴장을 해서 틀리게 되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시험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철자 때문에 틀리는 거랑 바꾸어 쓰는 거랑 또 하나 더 썼다가 바꾸었는데 그게 정답인 거. 그거만큼 억울한, 썼는데 그게 정답이었어. 근데 바꿨어. 근데 바꾼 게 정답이었어.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실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입니다. 그 판단을 정확하게 기르도록 자꾸 읽고 이해하고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Standards of correctness and new attitude toward accent,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ntelligibility에 대한 정확성, 발음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기준인 것이다. Meet global re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World English 복수형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영어에 대한 시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퍼스 베이스드 데이터, 이것은 왜 갑자기 이게 코퍼스가 또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말하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것 때문에 아예 바뀐 거죠. 코퍼스는 실제 사람들이 말을 했던 모형들의 집합체죠. 실제 원어민들이 언어 생활을 한 결과물의 총 데이터입니다. AI가 나오고 많은 삶의 변화가 있는데 말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실제 말하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죠. What people really say, 실제 원어민들이 말하는 언어의 진정성이 있는 표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임상이 나온 겁니다. 임상. 과학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정신활동 영상으로 많은 이론과 가설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버리니까 정신활동은 본질이 이런 거야 라고 실제로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임피리컬하다라고 합니다. 임피리컬. 데이터가 나온 거죠. 자, 그런 stockpile of data spoken grammar. 자, 여기 spoken grammar는 여러분이 콜로케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grammar라고 되어 있는데 written grammar와 spoken grammar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말할 때 쓰는 그 언어 written language와 spoken 할 때 사용되는 grammar가 다르다인데 이 부분은 사실 register 측면입니다. register, spoken과 written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empirical evidence에 대한 내용이 자 사실은 이런 핵심 단어는 이 단어 줄치입니다. authenticity, 이 부분이 가장 원어민들이 실제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 어떤 혁신적인 연구의 결과물이 코퍼스이다. 여러분 주목. 그 데이터 자체는 코퍼스입니다. 데이터 자체 전체적인 총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는 코퍼스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특정 단어를 넣어서 결과물을 낸 것을 콘코던스라고 합니다. 콘코던스 혹은 콘코던스 라인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다면은 콘코던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콘코드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이 이거가 되는 겁니다. authenticity입니다. genre of spoken language 됐고요. type of spoken language. 자, 그냥 여기 잠깐 복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르칠 때 이 interpersonal과 transaction은 우리가 일상의 언어 사용을 분류할 때 큰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언어 사용량이 다르겠죠. 자, 정보 전달, 관계 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것은 외우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클러스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러스터링은 기본적인 언어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을 할 때 또 들을 때 어디에서 언어가 시작이 되고
분절을 할 수 없는 거죠. 정신적인 언어 능력을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를 알고 듣는 것이지, 사실은 처음 모르는 외국어를 들게 되면은 이 클러스팅 때문에 어떻게 유의미한 단어가 끊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정신적인 내가 언어에 대한 마음의 소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죠. redundancy, 자, 이것은 유창한 말하기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redundancy는 플루언트한 언어 사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redundancy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redundancy의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언어는 authentic한 language입니다. authenticity가 굉장히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 많죠. 쓸데없는 말이 많죠. 왜냐하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요게 많은 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아이가 좀 더 유창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상황에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reduced form 지난번에 강조를 한번 했었습니다. contractions, ellipsis, illicence, reduced vowels 등등등 이런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축약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발음의 축약, phonological적인 측면이라든가 morphological 측면, 그리고 programmatic적인 측면도 있었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reduced form 형태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그것을 문제화할 수는 있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특히 포놀로지컬적인 거로 뭐가 적용이 되었다 해서 다이얼로그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performance variable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 colloquial language 됐고요. rate of delivery, stress, rhythm, intonation, complexity 했고요. interaction 이런 것들이 유창한 말하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icro, macro teaching communication. 자, 마이크로는 센텐스 레벨입니다. macro는 뭡니까? 전체 담화, 디스코스 단위의 교수입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센텐스 레벨의 발음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티칭의 목표입니다. 7번도 보시면은 oral production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게 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죠. strategic devices. 자, 여기 strategic device 한번 보세요. pause, filler, self-correctness, backtracking 이런 등등. pause 하는 거, filler 하는 거 이런 것들 이 앞에 두 가지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일런스가 있는 겁니다. 사일런스. 이런 것들은 자, 유창한 플루언트한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facilitative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말을 내가 상대방이 이제 계속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갭을 채워주는 거죠. You know, I mean, 뭐 이런 등등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퍼즈도 있다인데 이런 self-correction, backtracking 하는 거는 앞에 했던 말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문장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strategic device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의식적인 행위인 겁니다. 내가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enhance clarity of message. 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는 무의식적입니다. 여기 지금 의식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부분은 의식적인 언어 형태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할 때 이런 모니터링 행위를 하는 것을 장려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의식적인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니터링은 메타인지입니다. 학상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계획을 시켰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시켰다. 이거는 항상 메타인지적인 장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 시험에서는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입니다.
자, 메타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입니까? 러닝 스트래티지입니까? 러닝 스트래티지입니다. 메타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는지 나의 중간 언어 사용에 대한 정확성을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입니다. 자, 매크로로 넘어가게 되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 하는 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든가 언어 사용이 잘 못하는 것은 대부분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시얼 랭귀스트적인 피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문화 학습적인 측면에서 그 목표 영어에서 영어로 말을 할 때 잘못된 뭐 손짓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또 뭐 거리, 아이 컨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셜 링귀스틱 피처에 대한 잘못된 사용은 대부분 프로그매틱이고 이것은 스피치 액트의 정확한 사용이 된다,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에 적용입니다. 항상. 자, 여러분 스피치 액트를 사용을 정확하게 내가 못한다 라고 물었을 때는 뭐가 가장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발 나한테 말 좀 그만하라라고 하는 말인지 Leave me alone 이 아니라 You know what? I need to have some time alone. 뭐 이런 말로 했을 때 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그 발화에 있어서 의미하는 숨은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킹을 하는데 구분인데 이 구분은 인텐시브와 엑스텐시브의 구분은 사실 크게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은 아닙니다. 인텐시브 학습 방법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언어적인 것들인데 intensive goes one step beyond the imitative, include speaking performance that is designed to practice some phonological, grammatical aspects of language. 대부분 인텐시브는 언어 자체에 대한 연습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듣기에 있어서도 그랬지만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발음에 대한 정확성 연습, 미니모페 형태로 연습을 실시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고요. Intensive speaking은 self-initiated, it can form some part of pair work activity where learners going over certain forms of language.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드릴 기반의 연습은 어떤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meaningful drill 같은 거. 어떤 특정 언어 형태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민정, where is she? She's outside the classroom. 수정 is doing? 수정 is drinking coffee.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언어 형태의 ing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intensive의 형태의 연습이다. responsive는 반응하기 위한 형태인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뒤에 있는 반응하는 것을 responsive라고 합니다. transactional은 대화의 내용이 정보 전달의 어떤 부분에 초점이 있다 이러면은 transactional 언어 사용입니다. 이것은 content based instruction에서 딱 한 번 출제된 이후로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nterpersonal 뭐 여러 가지 casual 한 대화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xtensive는 자 이런 스피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summary, report 이런 등등의 긴 대화를 긴 모놀로그 형태를 extensive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extensive 스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luency와 accuracy에 대한 두 가지 둘 다인데 직소 그룹 테크닉 요거 좀 보겠습니다. Play game, discuss solution to environmental crisis, make sure your task has linguistic, objective, and seize opportunity to help students perceive and use building block language. 자, use the building block of language. 자, 항상 주목 building block of 뭐뭐뭐를 하면은
언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뭘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보는 실러버스적인 요소이고요. 자, 그것은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법이 될 수가 있고 언어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대부분. 자, 또 우리가 실러버스 따라서 언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봤을 때는 펑션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정확성 촉진이 유창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인데 이런 것들이 유창성을 촉진하는 활동들이다. 그 안에서 perceive하게 한다 돼 있죠. 여기 좀 줄치고요. perceive, seize, opportunity, perceive 이렇게 보시면은 유창성, 정확성입니다. 다시 유창성, 정확성입니다. 유창성, 의미 중심, 언어 중심. 유창성, accuracy. meaning 중심, 여기는 form 중심. 따라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어의 원칙은 focus on form의 접근에 대한 설명,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출제 역사와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둘 다라고 했을 때 교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들은 여러 개가 제시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유창성이야. 그런데 하나가 언어 형태에다 의식을 올리는 것에 걸리는 기술이 돼 있으면은 그게 유창성이고 뭐가 그게 정확성이고 뭐가 유창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내시면 됩니다. 시험은 뭐가 뭐다라고 판단해내는 게 대부분 이제 필요한 능력입니다. Ascertain complexity of your technique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성을 고려하라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성, 과업의 난이도입니다. 아시겠죠? 과업의 난이도입니다. 잠깐 주목. 여기 과업의 difficulty, 과업의 difficulty 봤을 때 여기에 크게 입력 과정과 출력 과정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입력 과정에서는 대부분 언어적인 복잡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대부분 인풋을 어떻게 수정을 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출력, 여기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업의 난이도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언어적인 복잡성과는 다르게 그 결과물,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티브 아웃컴에 대한 그 내용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냥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겠죠. 또 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도의 정답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캐폴딩은 학생들 간에 그 다음에 티처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활동 영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컴플렉스에 대한 거 이렇게 cause difficulty, undue difficulty 예상치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linguistic적인 difficulty는 입력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필요한 언어적인 복잡성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interest 중요하죠. 이것은 아이들과 얼마나 와닿는 주제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뭐 출제돼봐야 나는 그 주제에 관심이 있었어. 완전 관심 없어. 선생님, 쌤은 날 몰라.
뭐 이 정도로 와닿지 않는 주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의미성, meaningfulness입니다. 말하기 주제가 유의미해지려면 모든 교육 과정은 needs analysis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모든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을까요? 아이들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교사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수업, 내가 생각하는 내용 중심의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수업은 우리가 일상용어로 하면은 더럽게 재미없다, 뭐 잔다인데 사실은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Authentic language meaningful context. 자, 이거는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려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다입니다. meaningful interaction입니다. Authentic context, 이 말은 뭡니까?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업적인 어떤 목적성이, 의사소통의 목적이 분명한 것을 설명할 때 이제 authentic한 language context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meaningful interaction 마찬가지고요. Even drills can structure to provide sense of authentic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드릴이 왜 authentic하냐 이렇게 했는데 even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드릴은 authentic이 적다입니다. 의사소통적인 속성이 적다라는 말이고, even이라고 하는 말은 드릴이 커뮤니케이티브적인 속성을 띌 때야만 어텐틱하다라는 말이지, 원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은 드릴은 어텐틱한 거구나 라고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티브적일 때만 어텐틱한 겁니다. appropriate feedback 별표하시고요. 자, 이것은 이 원서를 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적절성, 이 적절이라는 말이 교육론의 그 출제 상황인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항상 뭐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알겠지만은 텍스트북보다 제 강의에서 말하는 구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appropriate라는 것은 학습 목표와 연관성,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랑 상관이 없는 오류야, 그러면 웬만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안 건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해 여부,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의사소통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로컬 에러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하지 않으면 되죠. 오류를 지적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학습 목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향하는 교수 방법이 의사소통적이야. 그래서 유창성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류를 범할 때마다 너 그거 틀렸잖아, 정말 잠깐 전부 수납, 말하지 마, 입 닫아, 여기 지금 들어봐, 틀렸잖아. 모든 아이들의 의식, 그리고 한 명의 의식을, 의미를 중단시키고 언어로 옮기는 암시적 트리트먼트인지, 아니면은 교육 목표가 이번 차시에는 뭐 비공투로 꼭 배워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계속 틀려, 아예 학습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틀릴 때마다 명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잠깐 지식이 갖춰질 때까지 그것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명시적이냐 암시적 트리트먼트냐, 임플리시트 피드백이냐 익스플리시트 피드백이냐,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교사가 선택을 하는 거입니다. 커뮤니케이티브적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임플리시트적인 피드백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리퀘스트 같은 것을 피드백 형태로 선택을 해서 트리트를 한다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 교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Link between speaking and listening, 이거는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natural link, 네, integrated approach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wo skill이 integrate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단어는 integration, skill integrations, 그리고
형용사로 바꿔서 하면은 integrated skills, integrated approac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이니시하게 해라.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에 딱 좋죠. 교사가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말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oral communication confidence의 능력에 보시게 되면은 대화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화 분석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대화를 initiate 한다였죠. 여러분 이게 그래 근데 고사장 가게 되면은 대화를 TS 돼 있잖아요. TS 돼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누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1과 S2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중심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는 뭘 하면 됩니까? 디렉션 주고 빠져야 됩니다. 디렉션 주고 빠지고 그럼 또 언제 들어갑니까? 혼자 해결 못할 때, 아이들이 해결 못할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은 토픽을 nominate 하고 ask question, control, conversation 대화의 어떤 통제 그리고 주제의 선택 다 누가 한다고요? 아이들. 이 과정은 이거 A박스에 이거 제시해 놓고 뭘 빠뜨렸다 하는 거 너무 쉽게 출제될 수 있겠죠. 뭘 빠뜨렸다. 저라면은 이런 부분이나 통제를 갑자기 빼앗아가는 거 있잖아요. 누가 빼앗아갈까요? 빼앗아갈 수 있는 권위 있는 교실에 존재는 한 명밖에 없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수업 안 들어오잖아요. 교사가 잠깐 그거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 이 언어 사용해. 이런 식으로 통제인데 이 통제는 다분히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과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오디오 링글 메서드처럼 이상하게 수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부분 시험상은 이런 거입니다. 전제 제시된 사항과 맞지 않는 교사가 돌발 행동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이제 거기에 섞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찾고 에비던스를 잘 적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아끼자. 안 적어도 되는 거를 꾸역꾸역 적게 되는 상황을 막자. 그래서 골고루 배점이 잘 나오게끔 하자. 그게 제 강조입니다. 스피킹 스트래티지. 자, 이 부분은 스트래티지 컴피던스는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등등인데 여기에 스트래티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클래리피케이션이 되는데 what? 이게 아닌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의미협상인데?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랑 repeat something 요 두 개는 의미 협상의 영역입니다. 내가 말을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을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what 이것은 의미 협상인데 여기에서는 가르칠 때 의사소통의 앞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고 하나 더 있죠. 오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의사소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이고요. 위에는 의미 협상입니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의미 협상, 여기는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 앞에 두 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입니다. 필러를 해야 말하는 사람이 내가 다음 말을 할 때까지,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까지 뭐죠? 내가 시간을 버는 거죠. 자, 그런 거. 나머지는 이 정도 formulaic expression 정도 한두 개 이렇게 봐두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도 러닝 로그에서 잘 몰라도 그 표현이 입에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eaching conversation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왔던 내용의 반복인데 여기
potential goal to incorporate into conversational task. 자, 여기에 목표 보겠습니다. 뭐 transactional, interpersonal 반복됐었고요. turn taking 내용, 그 다음에 initiating, developing, maintaining, respond to range of topic. 자, 이것도 conversation에 있어서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순서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강조하겠습니다. Natural formal style of speaking.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레지스터의 한 영역입니다. style, formal style에 대한 어떤 그 뭐 언어 사용력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를 할 때 있어서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formality에 대한 수위 조절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언어 능력의 한 요소이다. Conversation, different social setting and social encounter.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언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social linguistic competence에 대한 영역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티칭의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영역은 이거 뭐 교과서랑 뭐 머티리얼 등등인데 이것은 사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가 말하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